질문 없으시면 좀 일찍 시작을 할게요. 저 이 문제를 한번 읽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언제든지 그 슬랙에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소가 n마리 있습니다. 소가 n마리 있고요. 외양간이 축사가 n개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소마다 선호하는 외양간의 번호가 주어집니다. 1번 소는 나는 무조건 3번 외양간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이고요. 얘는 나는 어디든지 상관없어. 얘는 나는 여기가 좋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소마다 선호하는 외양간의 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고, 당연히 소의 입장에서도 한 마리가 두 개의 외양간을 차지할 수는 없죠. 욕심쟁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때 한 개의 소당 한 개의 축사를 배정할 때 몇 마리의 소가 축사에 배정될 수 있는지 그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랑 네트워크 그래프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이가 없죠. 갑자기 플로우도 안 나왔는데, 유량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을 한다는 거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플로우 알고리즘이 어려워요. 이런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이게 모델링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많이 풀어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그냥 플로우네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이거 누가 알아요 플로우인지. 여기 지금 플로우란 말도 없잖아요. 소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m개의 축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소는 선호하는 축사가 있잖아요. 그 축사까지 간선을 그려요. 이렇게 간선을 그립니다. 간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간선을 그렸습니다. 이때 이 소 하나는 여기 축사 하나에 무조건 배정이 돼야 되잖아요. 소스 하나를 두고 여기서 각각의 소까지 1의 용량으로 간선을 줍니다. 1의 용량으로 간선을 그려요. 어이가 없죠.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싱크 준비합니다. 플로우 그래프니까 싱크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의 용량을 줍니다. 더 모르겠죠. 놀랍게도 이 모델링한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 플로우 그래프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네트워크 그래프로 바꿨어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링한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으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어이가 없죠. 왜지?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어떤 소가 자신이 원하는 축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얘는 없었어요. 없어서 못 갔어. 얘도 없었어. 이미 자리가 차지돼 있어. 얘는 갔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소 입장에서는 지금 얘를 이 네트워크 그래프로 갖고 와봐요. 여기 있는 간선들은 무한대로 주시면 됩니다. 용량을. 무한대로 주시면 되고, 이 소는 있잖아요. 이 소는 얘랑 매칭이 됐어요. 이 축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소스에서 1만큼의 플로우를 여기로 이렇게 흘려요. 요렇게 흘려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소,
축사에 들어간 소 얘도 흘립니다. 1만큼의 플로우를 이렇게 흘려요. 얘도 흘립니다. 흘려요. 이렇게 흘려요. 자, 그럼 어떤 사실을 알았냐? 소가 이렇게 K마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 K마리가 축사에 배정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K마리가 배정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K만큼의 플로우를 우리가 이 플로우 그래프에서 보낼 수 있었잖아요. 소스에서 시작하는 K만큼의 플로우를 이렇게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이 모델링한 그래프에 맥스 플로우를 우리가 Fmax 이렇게 쓸게요. Fmax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최대로 배정할 수 있는 소의 수를 Kma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Kmax보다 Fmax가 크거나 같다. 왜냐? Kmax, 요만큼 K개의 소가 배정이 됐다면 그만큼 플로우를 흘려줄 수가 있었잖아요. K만큼의, 적어도 Kmax만큼의 플로우가 흐를 수 있잖아요. 이 그래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흘릴 수 있는 최대 플로우인 Fmax가 당연히 Kmax보다 크거나 같아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럼 반대로. 이 그래프에, 여기가 어려워요. 이 반대 방향이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에 F만큼의 플로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 그래프에 F라고 하면은 겹치니까 좀 그런가? 예, 이 그래프에 그냥 F라고 쓸게요. 예, F만큼의 플로우가 흐르고 있었어요. Fmax는 아니고 그냥 플로우가 어떻게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플로우가 어떻게든 흐르고 있었다는 뜻은 뭐냐? 요 소 입장, 흐른 플로우를 쫓아가 볼게요. 플로우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소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색으로 써야겠다. 예, 빨간색으로 쓸게요. 예.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 플로우를 받은 요 정점 입장에서는, 이 플로우가 한 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로우가 요렇게 나눠 가지가 않아요. 무조건 어디로든지 하나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축사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사 입장에서도, 다른 여러 개의 정점으로부터 플로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의 플로우를 이렇게 받았다면 다른 데서는 플로우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 이쪽 정점에서 싱크로 가는 요 간선의 용량이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 플로우를 받았다면 들어오는 플로우 유량 보존의 법칙에 들어오는 유량과 나가는 유량의 합이 같아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유량의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이미 1 받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유량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 입장에서는 두 개의 축사에 배정될 수도 없고요. 이 소 입장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이 축사에 배정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가 하나 흐르고 있다는 뜻은 한 마리의 소가 그 축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선호하는 간선만 그렸으니까 여기다가 이 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럼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 어떤 플로우가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F만큼의 플로우가 흘러가고 있을 때 이 F에 해당하는 마리수만큼 소를 축사에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 Fmax보다 Kmax가 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 Fmax는 여기 흘러가는 플로우잖아요. 여기 Fmax만큼의 플로우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흘린 플로우를 이용해서 소를 축사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몇 마리? Fmax 마리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최대값은 Kmax잖아요. 그러니까 Kmax가 Fma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뭘 알아요? 이 문제의 정답인 Kmax가 Fmax, 여기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의 최대 유량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이가 없죠. 무슨 소가 물도 아닌데, 그쵸? 물로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유량 그래프를 이용해서 소를 축사에다 집어넣느냐. 네, 어이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현실을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네트워크 그래프, 플로우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 이 네트워크 그래프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있는 문제 인스턴스는 네트워크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거 뭐 네트워크 그래프 아니잖아요. 소가 어떻게 흘러가요? 말도 안 되죠. 물도 아니고. 원래 문제 인스턴스를 이렇게 새로운 네트워크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모델링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모델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플로우 문제들은 그게 어려워요. 주어진 문제 인스턴스를
잘 모델링 해야 돼요. 아주 잘 모델링 해야 됩니다. 이게 1이 아니고 여기가 2였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예, 여기가 1이 아니고 2였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간선들을 이렇게 연결 안 했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렇게 연결 안 했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사실은 여기가 무한대가 아니고 1이어도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예, 그건 그래요. 예, 부등식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kmax부터. 원래 문제 인스턴스에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예요? 소들을 최대한 많이 축사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소 한 마리는 찢어져서, 예, 반으로 갈라져서 다른 축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소 한 마리는 반드시 한 개의 축사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축사 입장에서 볼게요. 두 마리의 소가 우리 둘은 사이가 좋으니까 여기 같이 쓰자.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축사 입장에서도 이거 안 돼요. 한 개의 축사는 반드시 한 개의 소만, 한 마리의 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최대 몇 마리의 소가 축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즉, 소와 축사 쌍이 최대한 우리가 어사인, 배정했을 때 몇 쌍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네, 그 값을 우리가 kma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kmax예요. kmax.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새로 만든 이 그래프, 이 플로우 그래프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되셨나요? 소스에서부터 각각의 소에 해당하는 정점. 이거 소는 아니에요. 소가 아니죠. 이거 좀 동그라미잖아요. 이게 어떻게 소예요? 소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다리도 4개 달려있고 색도 이렇게 하얗지 않습니다. 얘는 소에 해당하는 정점이에요. 소 하나마다 정점 하나씩 만들어줬습니다. 총 n개의 정점을 만들어줬어요. 소 하나마다 정점 하나씩 만들어서 전체 n개의 정점이 생겼고요. 각각 1번, 2번, n번까지 번호가 붙어있습니다. 예, 축사도 이렇게 안 생겼죠? 축사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직접 외양간 나중에 보세요. 예, 사진으로 검색하셔서. 외양간 개수가 n개 있는데 그 외양간 개수만큼 우리가 정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싱크에서 이 소에 해당하는 정점, 소가 아니에요. 소에 해당하는 정점마다 1의 용량을 가지는 캐패시티 1을 가지는 간선들을 있고요. 이 축사마다 싱크까지 1의 용량을 갖는 간선들을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축사를 좋아하는 그 쌍들이 주어지잖아요. 문제로. 예, 그 쌍마다 간선을 용량 무한대로 이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1번 소가 1번 축사를 좋아한다 그러면 간선 있습니다. 용량 무한대로 설정해요. 1로 설정해도 되긴 하는데, 예. 1번 소가 3번 축사를 좋아한다 그러면 1, 3 연결합니다. 첫 번째 정점, 여기서 세 번째 정점 연결하고 간선의 용량을 무한대로 설정합니다. 예, 이렇게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고요. 여기서 최대 플로우를 찾습니다. 우리가 그 최대 플로우를 fmax라고 할게요. 예, fma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만약에 소가 어떻게든 잘 들어갔어요. 축사에. 즉 올바른 배정을 했어요. 얘가 두 개로 쪼개져서 들어가지도 않고 축사 한 개에 소 두 마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얘가 어떻게든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K마리가 들어갔어요. 만약에 K마리의 소가 축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소가 요 축사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이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플로우를 1 흘림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소가 여기 있는 축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여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소가 이 축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1만큼의 플로우를 흘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뜻은 우리가 1만큼의 플로우를 새로 흘려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1만큼의 플로우를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이해되시나요? 얘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뜻은 1만큼의 플로우를 이 그래프에서 흘려줄 수가 있어요. 새로. 이 길을 따라서. 요 길을 따라서. 네. 그러면 비단 이 소뿐만이 아니죠. 얘도 1만큼의 플로우를 흘려줄 수가 있어요. 이 소가 요 축사에 들어간 것도 그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1만큼의 플로우를 이 그래프에서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흘려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흘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 진짜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플로우를 흘리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각각의 정점마다 들어오는 플로우의 합과 나가는 플로우의 합이 같아야 되고 각각의 간선마다 자신의 캐패시티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간선들은 다 만족해요. 일찍 흘렸댔으니까 그냥 뭐 여기도 1 여기도 1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소가 2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씩만 되고, 여기 있는 간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축사마다 뭐 두 개가 배정되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최대 배정에는 한 개의 축사는 최대 한 개의 배정에만 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로우들도 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로우 흘려주고 나면.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간선쌍은 우리가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 플로우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그래프에 이 간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유량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마리의 소가 잘 배정될 수 있었다면 적어도 그 K만큼의 유량을 여기다 흘릴 수가 있어요. 이 새로운 우리가 모델링한 이 그래프에 적어도 K만큼의 유량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우리가 Kmax를 찾고 싶다 그랬잖아요. Kmax는 뭐예요? 우리가 소를 축사에 배정했을 때 최대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소의 마리수를 Kma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Kmax만큼은 이 새로 모델링한 그래프에서,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Kmax만큼의 플로우를 흘릴 수가 있어요. 유량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얼마만큼의 유량을 흘릴 수가 있다고요? Kmax만큼의 유량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 흘릴 수 있는 최대 유량인 Fmax는 Kmax보다 크거나 같겠죠. 예. 이 부등식은 그러한 이유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플로우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플로우 그래프에 F만큼의 플로우가 흘러가고 있어요. F만큼의 플로우가 흘렀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F만큼의 플로우는 여기 이 N개의 정점 중에서 F개의 정점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 안 돼요. F개보다 더 적은 정점을 썼다고 한다면 한 정점에 1보다 더 큰 플로우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1보다 큰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요? 말도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소가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예, 1보다 더 큰 플로우는 흘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 캐패시티가 1인데 어떻게 흘러가요?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F만큼의 정점을 사용하게 되고, 이 구간에서도 F만큼의 정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운데 간선은 있는 간선을 쫓아서 플로우가 유량이 흐르게 되겠죠. 각각 1씩.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여기로 갖고 와요. 이 정보를 보고 이 플로우 그래프에 흐르는 맥시멈 F의 맥시멈이 아니고 F의 플로우를 보고, 이 그래프에 흐르는 F개의 플로우를 보고 F만큼의 교통량을 보고 우리가 그 교통량을 이용해서 소를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가 이렇게 흘렀다고 한다면 이 소는 이 축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그래프에다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축사 입장에서는, 이 정점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쪽으로 싱크로 빠지는 간선의 캐패시티가 1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용량의 합과 나가는 용량의 합이 들어오는 유량의 합과 나가는 유량의 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만큼의 유량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들어오는 유량의 합은 1이어야 돼요.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의 간선만 최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로 들어오는 간선이 최대 1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두 개의 간선으로부터 유량을 받지 않고 무조건 한 개의 간선으로만, 한 개의 정점에서만 유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선은 우리가 좋아하는 간선들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 원래 인스턴스에서도 여기 있는 소가 여기 있는 축사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 새로 모델링한 그래프에 F만큼의 유량을 흘렸다고 해봅시다. F만큼의 유량을 흘렸으면 우리가 F를 이용해서 이 소를 배정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F만큼의 유량이 흘러갔으면 여기에 F만큼의 소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F개의 소는 반드시 넣을 수가 있어요, 축사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F만큼의 유량을 흘릴 수 있다면 반드시 F마리의 소는 축사에 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최대한 흐를 수 있는 유량이 얼마였다고요? Fmax.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이 Fmax잖아요. 그러면 원래 문제에서도 반드시 Fmax만큼의 소는 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예요? 소가 최대 몇 마리
들어가는지. fmax 마리가 들어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 들어갈 수는 없어? fmax 마리 들어가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fmax만큼의 유량이 흐르니까 여기서도 fmax만큼의 소는 반드시 들어가요, 축사에. 근데 우리는 kmax가 궁금한 거잖아요.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fmax만큼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kmax만큼이 궁금한 거니까 얘가 최적의 값이고 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네, 신촌역에서 연세대까지 내가 5분 만에 뛸 수 있는데 우사인 볼트는 몇 분 만에 뛰겠어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5분보다 더 느리게 뛸 리는 없죠. 무조건 더 좋게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fmax는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우리가 fmax 마리의 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kmax는 반드시 fma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 이 두 가지 부등식을 통해서 우리는 kmax랑 fmax랑 동일하다. 즉, 이 그래프를 이렇게 모델링하면 이 모델링한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으면 그것이 곧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소를 최대 몇 마리 넣는지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모델링이라는 것을 이거 보장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모델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보이려면 첫 번째 이걸 보여야 되고 두 번째 이걸 보여서 최종적으로 요게 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 문제를 푸는 것과 이 플로우 그래프,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는 것이 동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가 2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아셨죠? 2가 되면 왜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2가 되면 왜 안 되죠? 여기가 2예요, 다. 그럼 왜 안 될까요? 이 첫 번째 부등식은 여전히 성립해요. 여기에 K마리가 들어가면 여기에 반드시 K만큼의 유량은 흐르기 때문에 이 Kmax보다 Fmax가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만족합니다. 여기 있는 용량들이 다 2가 되더라도.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이 어떻게 해도 성립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제는 이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사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 정점, 그러니까 이 축사가 아니고 이 정점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요 정점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유량을 요 정점에서도 이렇게 유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흘리고 여기서 1을 받아서 이만큼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용량이 2로 우리가 모델링을 했다면 그러면 이 모델링 결과를 여기다 반영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 정점은 2개로부터 받았는데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용량을 2로 우리가 모델링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 하나에서 얘는 무조건 하나로만 온다. 하나에서만 온다. 예, 이 사실 1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여주시면 거기서부터 이 등식을 도출해내서 이것이 이 모델링이 우리가 잘 모델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뭐 또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언제든지 주세요. 예, 두 번째 문제 끝. 예,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간 읽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애매하거든요. 첫째 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대 횟수라기보다는 1번 도시와 1번 도시에서 2번 도시로 갈 수 있는 겹치지 않는 경로. 예, 서로 다른 경로. 이때 한 경로에 포함된 길이 다른 경로에 포함되면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경로가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 경로랑 이 경로는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겹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2가 되겠죠. 요 경로랑 요 경로. 그래서 답은 2예요. 예, 좀 여기 말이 좀 이상하게 써 있는데 1번에서 2번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겹치지 않는 서로 다른 경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다 읽으셨으면 이 문제가 일단 네트워크 플로우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왜냐면 제가 네트워크 플로우 하는 데다가 넣어놨으니까. 예.
어떻게 하면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뭐 일방통행 길들이 주어지고 일방통행 길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주어지고 1번 점에서 2번 점까지 최대한 겹치지 않는 많은 길을 찾았을 때 몇 개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너 안 불렀어. 예.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번 점을 소스, 2번 점을 싱크로 두고요. 반방향 길들마다 용량 일식의 간선을 만듭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최대 유량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서로 겹치지 않는 경로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 간선을 두 번 쓰면 안 되잖아요. 이 간선을 두 번 쓰면 안 돼요. 여기 간선 두 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 이 간선은 최대 한 번만 써야 된다. 즉 유량을 흘렸을 때 이 간선으로 한 개의 유량만 흘러갈 수가 있다. 1만큼의 유량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는 경로라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플로우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최대 유량을 찾아주시면 이 문제의 답이 돼요. 쉽죠? 간단하죠? 이거 이해 안 되시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질문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최대 유량을 찾는 것만으로 어떻게 겹치지 않는 경로가 되는 거지? 예. 뭐 아까 제가 했던 대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S에서 T까지 최대한 겹치지 않는 경로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 경로의 개수를 우리가 Kmax라고 해봅시다. S에서 T까지 K개의 서로 다른 경로를 찾았어요. K개의 서로 다른 경로를 찾았습니다. 그 뜻은 S에서 T까지 K만큼의 유량을 흘릴 수가 있어요. 왜냐?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간선 무조건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1만큼의 유량을 흘려주면 전체 K개의 유량을 흘릴 수가 있죠. 그래서 Kmax보다는 Fmax가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S에서 T까지 F만큼의 유량이 흘러갔어요. 이때 길은 서로 겹치지 않아요. 유량 길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왜냐? 들어오는 유량의 합과 나가는 유량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간선의 개수와 나가는 간선의 개수가 다르다면 그것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길의 개수와 나가는 길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플로우를 찾을 때 F만큼의 플로우가 흐르고 있었다면 반드시 F개의 서로 다른 경로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max만큼의 유량이 흐른다는 뜻은 결국 Fmax보다 더 많은 개수의 서로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Kmax랑 Fmax가 같다는 사실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모델링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야 되는데 정점도 겹치지 않아야 된대요. 정점도 겹치지 않아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에서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정점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똑같습니다. 간선만 겹치지 않아야 되는 케이스랑 똑같은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입력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입력이 있다고 해보냐면 이런 입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입력에서는 우리가 길을 하나 찾게 되면 일단 이 간선 그래프에서는 간선을 이용한 유량 그래프에서는 답이 2거든요. 그러니까 간선만 겹치지 않으면 답은 2예요. 이 경로랑 이 경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점까지 겹치지 않아야 한다면 1입니다. 답은. 이 가운데 있는 정점을 어떻게든 지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한 개의 길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까요? 서로 정점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 정점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 즉 정점은 한 번만 지나야 된다. 예, 이 문제는 이것도 이제 모델링을 잘해야 되는데 약간 테크닉이 유명한 테크닉입니다. 유명한가? 뭐 아무튼 자주 나오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무슨 테크닉이냐? 정점을 두 개로 쪼갭니다. 예, 반으로 갈라버려요. 1번, 2번, 3번 정점이라고 해볼게요.
S랑 T는 뭐 반으로 갈라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구현할 때는 가르시는 게 편할 거고 예, 생각할 때는 안 가르는 게 편하겠죠. 예. 1번 정점 반으로 가릅니다. 2번 정점 반으로 가릅니다. 3번 정점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이 반으로 가른 사이에 캐패시티 1인 간선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정점으로 들어왔던 간선들 있죠. 들어왔던 간선들은 앞에 부분에만 표시를 해요. S2로 들어오는 1번 정점으로 들어오는 간선은 2번에서 오는 간선, 그리고 이거밖에 없네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오는 정점은 S에서 들어오는 간선, 그리고 3번에서 들어오는 간선 이렇게 있죠. 3번으로 들어오는 간선은 S에서 들어오는 간선. 예, 제가 그리는 모든 간선들의 용량은 1식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정점에서 나갈 때는 이쪽 갈라진 쪽, 요 프라임 쪽, 요쪽에서 내보냅니다. 3번에서 나갈 때는 요렇게 나가고요. 2번에서 나갈 때는 요렇게 나가고요. 요렇게 나갑니다. 1번에서 나갈 때 요렇게 나가요. 그래서 모델링 이렇게 해줍니다. 예, 좀 진짜 뭐 말도 안 되죠. 이거 뭐 어떻게 알아, 그쵸? 예, 하지만 유명한 테크닉이에요. 예, 문제 푸시려면 알아야 됩니다. 아주 놀랍죠. 이렇게 찾게 되면 여기서는 정점마저도 겹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점마저도 겹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정점을 두 번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정점을 두 번 썼다는 얘기는 어떤 간선이 정점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오는 간선은 이쪽 프라임이 아닌 쪽, 원래 쪽, 그러니까 프라임과 프라임이 아닌 쪽으로 나눌게요. 들어오는 간선들은 반드시 이쪽으로만 와요. 나가는 간선들은 프라임에서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점을 두 번 쓸 수가 없어요. 두 번 썼다는 얘기는 여기서 두 번 받고 여기서 두 번 내보냈다는 뜻인데 여기 가운데는 용량 1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하나 받고 여기서 하나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점도 무조건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간선을 한 번밖에 못 쓰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간선의 용량 역시 1이기 때문에 각각의 간선들을 한 개씩밖에, 한 번씩밖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점도 겹치지 않게 하려면 정점을 2배 해서 이렇게 2개로 쪼개서 반으로 갈라버린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간선을 이렇게 일자리 용량 일자리 간선을 두고 그 다음에 나가는 간선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간선은 이쪽에서만 처리하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 이거 이해되셨나요? 뭐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정점도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정점 사이에 용량 1인 간선을 만들므로써 해결합니다. 예, 저렇게 플로우는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의 모델링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은 해드릴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유형을 띄고 있어요. 첫 번째, 겹치지 않아야 된다. 겹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면 플로우를 의심해볼 만합니다. 예, 아까 축사 배정 문제에서도 소는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가 2개로 쪼개지면 안 되죠. 축사도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축사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한 마리의 소가 2마리의 축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이제 이런 말이 있다면 이제 뭐 플로우를 의심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최대 몇 개? 최대 2개만 쓸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이 있어도 여전히 플로우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2개만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제한을 용량 2인 간선을 만들므로써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선을 쫓아서는 0, 1, 2 중에 하나가 오게 될 테니까 최대 2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있으면 이제 이 플로우를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예, 간선을 최대 한 번만 지나간다. 그 간선의 용량을 1으로 설정해 놓고 모델링을 해보세요. 간선을 최대 2번만 지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되죠? 간선에다가 용량 2개짜리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무궁무진해요. 진짜로 많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간단한 유형의 문제들만 제가 오늘 3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플로우를 이용하는 마지막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읽어봅시다. 간선 끊어가기 2라는 문제고요. 제가 2분을 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슬랙에다가 해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방한 그래프가 주어져요. 무방한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 그래프에 S랑 T라는 특정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개의 가중치 정보가 M개의 간선과 그 간선의 가중치 비용이 주어져요. 가중치 정보가 주어집니다. 얘의 간선의 가중치는 2야, 3이야, 1이야, 4야. 보이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간선을 하나씩 끊어요. 간선을 하나씩 끊는데 어떻게 끊느냐? S랑 T가 분리가 되도록 끊습니다. 얘를 끊고 얘를 끊으면 S랑 T는 아직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얘랑 얘를 끊고 얘까지 끊으면 이제 드디어 S랑 T가 분리됩니다. S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두 개의 간선을 끊기면 갈 수가 없죠. 이렇게 끊긴 간선의 가중치 합이 최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두 정점이 분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비용이에요. S랑 T가 분리되려면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길을 다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 S가 포함된 부분, T가 포함된 부분,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분리합니다. 정점 쌍을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S에서 물론 여러 개로 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분리합니다. S 부분, T 부분.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엣지가 있으면 안 돼요. 요 사이에는 엣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분리할 때 이 사이에 엣지가 있으면 안 될 때 이 지워야 되는 엣지들의 가중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유식하게 최소컷이라고 부릅니다. 예, 최소컷, 즉 미니멈 컷. 이 민컷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래프의 컷이 도대체 뭐냐? 그래프의 컷은 정점을 두 개로 나눈 것을 컷이라고 합니다. S쪽 정점, T쪽 정점. 이 문제 같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컷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그래프에 S랑 T가 있진 않잖아요. 예, 일반적인 컷은 그냥 그래프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요렇게 나눠요. 요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컷이라고 불러요. 컷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세요.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분리하기만 하면 이거 컷이에요. 예, 그러면은 컷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컷은 얼마나 크냐? 뭐 컷을 이렇게 하면은 작고 이렇게 컷하면은 큰 거냐? 예, 이렇게 정하지 않고요. 컷의 크기는 예, 몹쓸 농담 죄송합니다. 예, 컷의 크기는 이 컷과 컷 사이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엣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컷과 컷 사이에 있는 엣지들의 개수로 정의합니다. 엣지들의 개수.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렇게 컷을 그리면 엣지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요 컷의 크기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무가중치 그래프가 아니고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였다 라고 해봅시다.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엣지, 컷 사이에 있는 요 엣지들, 우리가 이 엣지들을 크로스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교차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로지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예. 어크로스 더 스트리트. 예, 그거 길을 건너는 거죠. 길을 건넙니다. 예, 이 가로지르는 엣지들의 가중치의 합을 우리가 컷의 크기라고 합니다. 가중치 그래프에서는요. 무가중치 그래프에서는 엣지의 개수,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엣지의 가중치의 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아유, 스포해버렸네. 예. 그래서 이 컷의 크기를 최소로 하는 것. 일단 이 아무것도 없는 S랑 T가 없는 그래프에서는 컷이 이렇게 되고요. S랑 T가 있는 그래프에서 컷은요. S를 포함한 쪽의 정점들과 T를 포함한 쪽의 정점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ST 컷이라고 부릅니다. S랑 T가 서로 반대편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S랑 T가 있으면요. 여기다 그릴게요. S랑 T가 있으면요. 뭐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S랑 T가 있으면요. 컷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컷의 크기는 4야.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S랑 T는 반드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쪽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컷은 이런 게 이제 올바른 컷이 될 수가 있겠죠. S는 요렇게 자르고 T는 요렇게 자르고 이건 올바른 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ST 컷이다 라고 부르고요.
이 컷의 크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죠? 이 가운데 있는 엣지들의 개수 혹은 가중치 그래프였다면, 이 문제처럼 가중치 그래프였다면 이 가운데 있는 엣지들에 있는 가중치의 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컷의 크기가 가장 최소로 하고 싶다. 이것을 우리가 최소 컷이라고 부릅니다. 예. 만약에 이 그래프가 무가중치 그래프였으면 최소 컷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면 컷이 2죠. 컷의 크기는 2죠. 무가중치 그래프였으면 이것이 최소 컷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최소 컷 어떻게 구하냐? 아까 스포를 해버렸지만 최소 컷의 크기는 항상 최대 유량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가중치 그래프에서는요, 이 각각의 용량을 1로 설정한 그래프에서 ST 플로우를 구하는 것, 소스에서 싱크까지 최대 플로우를 구하는 것과 최소 컷의 크기가 일치하고요. 가중치 그래프에서는요, 각각의 가중치만큼 용량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S랑 T 사이에 있는 간선이에요. 아, 이거 방향 간선이 아니고 무방향 간선이죠. 예. 죄송해요. 다시 그릴게요. 예, 방향이 없는 간선이니까 그냥 그려야 되겠네요. 예. 용량을 이렇게 그냥 가중치만큼 주시고, 이 가중치만큼 있는 용량에 ST 플로우를 구하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 컷입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최소 컷의 크기는 항상 이 새로운 그래프, 이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식하게 맥스플로우 민컷 디오렘이라고 부릅니다. 최대 유량은 맥스플로우는 민컷과 동일하다. 맥스플로우 민컷 디오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소 컷의 크기는 항상 최대 유량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최소 컷을 구하고 싶으면 최대 유량을 구하시면 되고요. 최대 유량을 구하시고 싶으면 최소 컷을 구하시면 됩니다. 예, 증명은 생략할게요. 증명 어려워요.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쉽죠. 주어진 그래프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바꿉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바꿔요. 가중치들이 원래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그 가중치들을 여기다가 표시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간선으로 있고요. 그걸 용량으로서 표시합니다. 요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최대 유량을 찾습니다. 이 ST 그래프에서 얼마만큼의 유량이 흐를 수 있니? 예, 이제 그 유량을 찾습니다. 그 유량을 찾으면 여기 얼마만큼 유량이 흐를 수 있냐면요, 요렇게 1이 흐르고요, 1이 흐르고요, 요렇게 1이 흐르고요, 요렇게 1이 흐르고요, 요렇게 2가 흐를 수 있어서 전체 5의 유량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최소 컷의 크기는 5고요. 실제로 그 컷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T, S.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5죠. 이것보다 더 작은 값으로 컷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프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값으로. 예, 5의 값으로 그래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을 찾으면 최소 컷의 크기와 동일해집니다. 끝. 예, 네 번째 문제 이렇게 끝났고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요, 플로우를 이용한 좀 더 이제 고급진 테크닉들, 아니면은 좀 더 고급 그 학습자로 넘어가기 위한 벽, 이런 것들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플로우는 정말로 활용처가 무궁무진하고 나오는 범위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면은 뭐 다른 것도 알아야 되고 막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이 지금까지 있는 내용들만 알아서는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거 말고도,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좀 더 제너럴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다른 테크닉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크닉 내지는 주제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니기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유량을 구하는 알고리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증가 경로를 찾을 때 DFS를 이용하는 포드 풀커슨 알고리즘, BFS를 이용하는 에드먼드 카프 알고리즘, 그리고 증가 경로를 찾을 때 정말 신기하게 찾는 디니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하라고 만든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디테일은 설명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디니기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는 BFS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BFS를 해서 증가 경로를 찾게 됩니다. 디니기 알고리즘은 더 빨라요. 아까 에드먼드 카프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V 2제곱이었잖아요. 디니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V 제곱 2가 됩니다. 네. 두 번째,
민 코스트 맥스 플로우 프로블럼, 이제 이것도 많이 쓰는데 줄여서 MCMF라고 많이 쓰죠. 얘는 뭐냐, 최대 유량을 찾는 것까진 동일해요. 최대 유량을 찾고 싶은데 각각의 간선에 용량 말고도 가중치가 있습니다. 가중치가 있어요. 이 간선을 쓰려면 너는 3원의 돈을 내야 돼, 이제 이런 식이 있죠. 예, 이때 최대 유량을 찾기는 찾되 쓰는 돈의 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코스트를 최소로 해서 맥시멈 플로우를 최대로 흘려라, 이제 이런 문제들이 MCMF고요. 얘 변형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맥스 플로우를 흘리되 코스트가 맥시멈이 되도록 흘려라, 뭐 이런 문제도 있겠고요. 예, 뭐 플로우는 아무렇게나 흘려도 상관없는데 코스트가 얼마 이상이 되게 만들어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뭐 베리에이션이 아주 많은 MCMF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얘는 증가 경로를 찾을 때 다익스트라를 이용해서 최단 경로 찾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 자세한 디테일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 서큘레이션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LR 플로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서큘레이션 프로블럼은 뭐냐, 원래 플로우 그래프에서는 간선에 용량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선에는 4보다 더 많은 용량이 흐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4보다 더 많은 유량이 흐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플로우에서는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그래프에서는요. 이 서큘레이션 프로블럼에서는 이 간선에 상한뿐만 아니고 하한도 있습니다. 이 간선에는 무조건 2보다 더 큰 값이 흘러야 돼. 예,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값을 정한다 그래서 이제 LR 플로우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각각의 간선마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상한과 하한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때 올바르게 플로우를 흘릴 수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서큘레이션 프로블럼이고, 이 서큘레이션 프로블럼은 전체 그래프를 이 그래프와 동치인 일반적인 그래프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네트워크 플로우 그래프로 만들어서, 네트워크 그래프로 만들어서 여기서 최대 유량을 흘림으로써 해결합니다. 네, 역시 자세한 디테일은 생략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글로벌 민컷이 있겠습니다. 글로벌 민컷은 뭐냐, 아까는 제가 ST 민컷을 소개해드렸잖아요. ST 민컷은 어떤 특정한 정점 S랑 T가 주어졌을 때 이 사이에 최소 컷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글로벌 민컷은 뭐냐,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가 주어져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그렸던 그래프와 같이 일반적인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그냥 컷을 찾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좋으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자, 하지만 최소 컷이 되도록 두 부분으로 나눠라 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민컷이 되겠습니다. 예,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 알고리즘은 뭐겠어요? 여기서 두 개의 정점을 잡는 방법, NC2가지, nchoose 2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 모든 정점을 S랑 T로 설정한 다음에 그 사이에 민컷을 찾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으면 그것이 글로벌 민컷이 되겠죠? 예, 이 방법은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인 카거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건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골라요. 예, 자세한 디테일은 여전히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컷을 이용한 자료 구조, 고무리 후트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무리 후트리는 이제 모든 정점들 사이에 민컷을 빠르게 구해줄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아주 저도 써본 적 없는 근데 좀 매지컬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거는 정말 모든 걸 다 공부해서 공부할 게 없는 분들이 이제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소개해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하나 더 있나? 아니죠. 예, 제가 소개해드릴 테크닉들은 여기까지였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가져왔어요. 오늘도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문제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그나마 좀 상식적인, 제가 문제에서 소개해드린 정도의 상식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고급이 있는 문제들은 별로 상식적이지 않아요. 모델링이 왜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그 신촌 연합 대회에서 나온 문제죠. 예, 이것도 플로우로 풀리는 문제예요. 도대체 왜 플로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끝에 별표를 쳐놨어요. 이 별표를 친 이유는 뭐냐, 얘네들은 n 제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에드먼드 카프 알고리즘으로는 못 풀고 반드시 디니기 알고리즘보다 더 빠르거나 혹은 그러니까 에드먼드 카프 알고리즘보다는 빠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즉 디니기 알고리즘을 보통은 사용하게 되겠죠. 예, 물론 디니기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근데 이제 PS에서 쓰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쓰는 알고리즘으로는 디닉이 약간 마지노선이다라는 감이 없잖아 있고요. 뭐 아무튼 이제 디닉이 알고리즘을 써야만 이제 이 두 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에드먼드 카프로는 안 풀려. 시간 복잡도가 너무 커서 시간 초과를 받게 될 겁니다. 네,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모델링이 정말 약간 이상한, 도대체 이런 모델링을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뭐 생각을 하다가 좀 이거 진짜 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풀이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구현 디테일은 제가 코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내일 제가 바쁜데 뭐 어쨌든 이번 주 내로는 주말 전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일찍 끝내기는 개뿔 3분 늦었죠. 예,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고 뭐 질문은 계속 슬랙으로 받을게요. 예. 한 10분 정도 제가 여기 더 있으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까지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네, 그러니까 다 들으신 분은 나가시면 됩니다. 예, 이제 오늘 배운 게 이제 플로우 그래프가 뭔지, 거기서 최대 요량을 찾는 알고리즘이 뭔지, 그리고 최소 컷이 뭔지, 최소 컷을 찾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결국에 최대 요량을 찾는 알고리즘이죠. 최소 컷은 최대 요량과 동일하다. 예, 이 정도를 오늘 세미나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문제 아니더라도 시작점이랑 끝점 여러 개인 플로우 문제, 시작점이랑 끝점 여러 개인 플로우 문제, 여기 나온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기 나오는 문제는 다 시작점과 끝점이 하나인 플로우 문제입니다. 네, 시작점과 끝점이 여러 개인 플로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멀티 커머디티 플로우라고 부르는데, 멀티 커머디티 플로우 네트워크 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MP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멀티 커머니티 플로우를 이용하는 문제는 제가 못 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못 봤어요, 제가. 예. 네, 시작점과 끝점이 여러 개인 플로우를 우리가 멀티 커머디티 플로우라고 부르고요. 예, 그걸 쓰는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제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소개해드린 문제들은 모두 시작점과 끝점이 하나인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문제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주세요. 네. 그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축사 배정 이 문제가 그 시작점과 끝점이 하나예요. 제가 싱크 하나, 소스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소스 하나, 싱크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예, 물론 시작점이 여러 n개, 끝점이 n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단일 소스, 단일 싱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10분까지는 질문을 받을게요. 예, 그리고 초급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구현이 어려워요. 플로우 문제가. 구현이 어렵습니다. 처음 구현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를 참고를 하셔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틀려요. 구현할 때. 예. 고급 문제는 풀기를 바라고 낸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풀이를 보고 이런 모델링도 있구나 라고 한번 뭔가 직관을, 인사이트를 알아가시길 바라서 이제 고급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아, 6086이요? 여기다가 잘 적어놨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꺼버렸어. 네, 질문 해주세요. 예. 자, 10분까지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오늘 질문을 하셔서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